네, 반갑습니다. 삼프로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 몇입니까? 각자 아마 다른 숫자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오늘도 숫자로 풀어보는 신개념 컬처 토크쇼 라이프 인 넘버스,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시총 1위 기업, 중국 본토에서 시총 1위를 하는 기업이 술을 만드는 회사가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중국 시총 1위, 시가총액이 무려 425조 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대략 한 420조 원 정도 되니까요. 또 코카콜라가 한 348조 원. 우리나라도 이런 세계적인 주류 회사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자신의 이름을 딴 위스키로 한국의 위스키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김창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전에 그 와인 애호가들이 막 그런 걸 따졌듯이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위스키 사랑을 좀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좀 느끼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제가 만든 위스키도 구매하시는 대부분이 네. 20, 30대가 가장 많고요. 유통 채널이나 소비자 구매 통계만 봐도 네. 지금 20, 30대가 거의 50% 위스키 구매력을 보일 정도로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픈런이라든가 이런 게 더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보통 이제 예전에는 우리 술 시장이라고 하면 소주, 맥주, 막걸리, 여기에 위스키라고 해도 지금의 위스키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위스키는 그냥 도수가 굉장히 높은 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소비가 좀 됐다면, 이제는 그 위스키도 굉장히 맛을 아마 좀 따지시는 것 같고, 또 세계 각국의 이른바 독주들, 럼주라든지 아니면 저 어디 멕시코의 또 뭐죠? 데킬라요. 데킬라 등등해서 굉장히 하여튼 술 시장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창수 위스키 요것도 굉장히 독주에 속하는 거죠? 40도 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47도 정도 되고요. 47도. 보통 제가 만든 위스키는 대부분 50도가 넘습니다. 보드카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보통 보드카가 40도가 제일 많죠. 40도 쪽이 많고. 네, 위스키도 40도가 제일 대중적인. 그럼 이렇게 이 위스키 막 마시면 막 불타오르 그런 느낌 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은 오히려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요새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스키는 사실 향으로 먹는 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양만 먹어도 네. 굉장히 그 포만감, 충만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 약하신 분들도 이 올바르게 드시는 방법만 아시면은 네. 더 즐기기 쉬운 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스키는 뭘로 만들죠? 위스키는 다양한 재료를 쓸 수 있는데요. 네. 보통 요새 좀 유행하는 싱글 몰트 위스키 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런 거 같은 거는 이제 메가, 영어로 메가. 하면 몰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엿기름. 같은 거예요? 같은 이 세 가지가 다 한자, 영어, 우리나라 말. 네, 보리를 싹 틔운 것이죠. 네. 그걸 이제 발효시켜서 일단 술을 좀 만들고 발효 그렇죠. 좀 만들고 그걸 이제 증류하는 거죠? 그렇죠. 증류하고 또 네. 위스키는 가장 중요한 게 숙성이 있죠. 그래서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창수 위스키도 오크통에서 숙성시키시고. 물론입니다. 사실 몰트를 이용하지 않은 위스키도 만들 수 있지만 네. 숙성을 하지 않은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위스키 숙성의 연도는 중요하지 않나요? 연도도 중요하죠. 연도도 중요하죠. 사실 이 위스키가 다른 술과 다르게 좀 세계화에 성공을 하고 좀 대중들한테 더 말씀하신 독주임에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 숫자죠. 여기 넘버스 오늘 컨셉과 맞게 좋습니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 위스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정말 비싼 와인 혹은 비싼 다른 술들은 이게 왜 비싼지는 사실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알기가 어렵고 그러네요. 공부해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되고. 근데 위스키는 사실 때 예를 들어서 누가 30년 그렇죠. 딱 써 있는 거 주시면은 비싼 거네. 그거 바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직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술이다 보니까 네네네. 더 고급 시장에서 사랑받고 시장을 넓힐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주실 것 같은데, 저희 라이프 인 넘버스에서 미리 좀 여쭤봤을 때
처음으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신 숫자가 72라는 숫자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72년생이신가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72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거는 우리나라의 주세. 주세. 예, 술에 세금을 매기는 퍼센테이지인데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가격의 퍼센테이지로 매기는 주세를 매기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일부 뭐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금지하는 나라라든가 뭐 예를 들어 제 이 위스키가 20만 원에 출고를 했다고 치면 네. 한 1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내야 되는 10만 원 이상은 세금으로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그럼 1,000원짜리 술은 소주는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을까요? 500원? 그렇죠. 세금이 500원밖에 안 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 정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뭐 30년 위스키 이런 것들은 한 100만 원 하잖아요. 네. 100만 원짜리 위스키에는 세금이 5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비싸면 비쌀수록 그렇죠. 세금이 엄청 붙는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급 주류나 네. 좀 좋은 재료나 좋은 뭐 설비를 써서 만든 술 같은 경우는 네. 세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고급 술, 좋은 재료를 쓴 술은 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죠. 외국에서 들어온 술도 그렇게 세금을 매겨요? 뭐 조금 세금 테이블이 다르긴 한데 외국에서 들어온 술들은 세금을 좀 적게 매기긴 하는데 원가에 매기기 때문에 그래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 체계에서는 네. 싼 술은 더 싸지고 비싼 술은 더 비싸지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초록색병 소주를 많이 먹는 이유는 네네. 좋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싸기 때문이에요? 세금에서 그 술만 최대 이득을 받고 쉽게 소비할 수 있게 세금이 재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술 문화가 그렇게 그동안 유지가 됐던 겁니다. 아니 외국은 보통 그럼 어떻게 술에 세금을 매기죠?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 아까 희석식 소주는 500원 세금이고 예. 뭐 제 위스키는 10만 원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예. 똑같이 500원 냅니다. 그래요? 100만 원짜리도 1,000원짜리 술이랑 똑같은 세금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 이제 고급 술들을 잘 만들어서 더 높은 부가치를 그렇죠. 누리려고 하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마오타이라든가 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주류 브랜드들이 네. 많잖아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세금 체계. 어떻게 보면 주류는 국가 통제 산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큽니다. 약간 좀 국가 차원에서 과거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저렴하게 사람들이 술을 좀 접할 수 있게 하고 좀 비싼 고급 술들은 좀 세금을 좀 왕창 때려갖고 많이 못 먹게 하려는 맞습니다. 그런 정신이 좀 있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뭐 과소비도 방지하고 네. 그 당시 비싼 술들은 다 수입산 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수입산 술에도 세금을 많이 매기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말 못 살 때 이거는 한 뭐 60, 70년대 만들어진 일본 법 따라해서 만든 건데 네네네. 근데 뭐 일본도 한 30년 전에 그 법이 다 바뀌었고 지금 저희가 뭐 워낙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네네. 생활 수준도 올라갔는데 그거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중국의 그런 시총 1위 기업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된 글로벌 브랜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류 회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면세점에서 그렇게 술들 많이 사는 이유가 있구만요. 맞습니다. 면세점에서도 많이 사고 요새는 또 해외 가서 그렇게 사오잖아요. 해외여행. 맞아요. 일본 가서 그쵸. 사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일본은 거의 전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싼 정도의 일본 술은 일본 특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거의 면세다 싶을 정도로 세금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붙습니다. 모든 술이. 요게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줄 서서 산 그 위스키라고 하던데 저희 한번 좀 살짝 맛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제가 특별히 네. 정프로님 팬이라서 제가 요 위스키를 가져온 이유는 네. 이게 굉장히 제가 출시한 것 중에서도 특이하고 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위스키이기 때문에 너무 요걸로 기대하게 가져왔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데. 맛이 특별한 것보다는 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 이름도 받고 네. 좀 한지로 디자인도 했는데 이거는 100% 모든 재료를 다 국산. 여기 들어간 몰트도 국산. 심지어 이 숙성한 오크통 나무도 한국에서 자란 나무. 뭐 만든 것도 한국. 네. 네.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 100% 한국인 최초의 위스키. 물도 한국물. 그렇죠. 네. 네. 모든 게 한국인 위스키라서 네.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이기도 하고
뭐 사실 지금은 캐스크도 그렇고 네. 옥통도 그렇고 보리도 뭐 수입산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네. 결국에는 이제 국산화를 해서 국산 재료로만 제 위스키를 만들고 싶은 제 꿈을 네, 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위스키 평소에 많이 드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솔직히 술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위스키 드시는 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위스키는 사실은 향에서 한 70% 맛을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향을 좀 잘 맡기 위해서 이렇게 와인 스왈링이라고 하죠. 좀 이렇게 흔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향이 더 표면 면적이 넓어서 약간 퍼지겠죠. 와인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와인보다 잔이 작은 이유는 네. 위스키는 도수가 높다 보니까 와인잔처럼 큰 잔에 먹으면 코가 따가울 정도로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꿀떡 마시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좀 굴릴까요? 아니요, 이 양을 그러니까 마시는 느낌 안 들게 살짝만 적신다? 표면에 바른다 느낌. 첫 키스 하듯이.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죠, 꽁트. 이렇게 먹다 보면 이거 한 4시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바에 가서 저희가 뭐 한 잔씩 많이 파는데 한 잔 시키면 한 요 정도 나와요. 네. 그럼 요거 막 1시간씩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바텐더분이 굉장히 화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게 위스키를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요? 네. 약간 소나무 느낌 좀 납니다. 어. 솔방울들이 제 입술을 간지럽히는 느낌? 그 솔방울에 약간 그 까끌까끌한 맛이 제 부드러운 입술을 살짝 노리는 느낌? 잘 찾으셨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제 이 위스키를 평가했던 전문가 외국인인데 그분도 소나무 솔향 뭐 감초 계피 아니 근데 그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그 돈은 뭐 투자를 받으신 거 아니면 워낙 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위스키를 만들려고 준비한 게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게 딱 10년 전 2013년부터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공부하고 돌아다니면서 투자를 받으려고도 했었는데 그때 10년 전에는 뭐 아무도 당연히 투자는커녕 제가 한국에도 이제 위스키 만들어야 된다, 위스키 만들고 싶다,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죠. 당연히 뭐 그때 제 나이가 20대고 뭐 우리나라 뭐 지금도 사실 위스키 만들기 어려운데 네가 어떻게 대학생 뭐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위스키를 만들어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스키를 준비한 거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은 좀 뭐 거의 10년 걸려서 제 위스키를 만들게 됐는데 투자를 못 받았죠. 결론은 10년 동안 계속 투자자를 구했는데 못 구했고.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죠. 사실 그렇게 10년 동안 위스키 증류소 준비하다 보니까 나름 주류업계 이름도 좀 알리고 주류 회사에서도 괜찮은 연봉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가 뭐 10년 넘게 바쳐온 거고 꿈이고 더 이상 늦기 전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까지 모은 돈 소자본으로 그리고 좀 대출 빌려서 제가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 뭐 설비도 그렇고 용접하고 뭐 공사하고 땅 파고 하면서 사실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죽기 전까지 만들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소자본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위스키 설비가 세계에서 거의 제일 작은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어떻게든 위스키를 만들어서 나는 위스키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그때 투자자는 반드시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로라도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김창수 대표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20년 후에 저도 막 못 구해서 난리 나는 그 위스키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위스키 강국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